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영수입니다. 오늘은 단원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총정리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역량 올리기부터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생각 공부를 완성하며 중단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자. 우리가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원소의 규칙성, 화학 결합, 그다음에 자연의 구성 물질,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땡땡.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된 표, 주기율표겠죠? 원소의 주기성. 같은 조 원소들은 땡땡 수가 같고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땡땡 수가 같다? 원소의 주기성. 같은 조 원소들, 같은 쪽이니까 요 아래 열, 이 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최각전자, 즉 원자과 전자가 수가 같겠죠. 그리고 화학결합으로 넘어갑시다. 화학결합은 자, 이온결합. 땡땡과 땡땡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결합. 화학결합에는 이온결합과 공결합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다? 어, 양이온과 음이온, 뭐 음이온과 양이온 또 번갈아 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말합니다. 공유결합. 비금속 원소들이 땡땡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입니다. 땡땡. 무엇을 공유할까요? 전자죠, 전자. 전자인데 이게 쌍으로 전자쌍,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이건 땡땡이 안 나와 있네요. 아쉽게도. 자, SiO 삼연체는 다양한 규산염 광물을 형성을 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백질의 원형 물질이 되겠고 뉴클레오티드가 핵산을 형성을 해서 그 염기 서열 DNA 염기 서열을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해서 반도체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도체 기능과 활용, 태양전지에 사용할 수 있다. 태양빛을 전기의 에너지로 변환한다. 짤쟁이 정책,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절할 수 있다. 넘어갑시다.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은 생각 조각을 참고하여 핵심 질문에 관한 내 생각을 써보자. 자, 1. 바닷가를 구성하는 원소 중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땡땡의 위치에 땡땡을 나타낸다. 뭐죠? 주기율표에서 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성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성의 위치에서 어, 화학 결합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네요. 넘어갑시다. 원소들은 18족 원소와 같이 안정해지기 위해 다른 원소와 땡땡을 형성하기에 이거야말로 화학 결합이죠.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다음 기본 단위로 반복되어 사용되는 땡땡이 결합하여 크고 복잡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나왔었는데 단위치라고 나왔었죠. 모래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땡땡 물질로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른다. 규소 반도체. 바닷가에 있는 원소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용할까? 나름대로 구성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평가하기. 1.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보기 1. 기억. 갈로제는 주기율표에서 17쪽에 위치한다. 니은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디귿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 자, 같은 주기에 속한 같은 주기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행. 같은 행. 원자과 전자수가 계속 늘어나죠.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요 같은 열에 있어야 되니까 족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할로겐족은 17. 그다음에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는 않죠. 계속 바뀌죠. 그다음에 화학적 성질 유사한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을 위치한다. 맞죠?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단 AF는 임의 원소 기호이다. AF 중 알칼리 음속을 모두 쓰시오. AF 중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을 쓰시오.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을 알칼리는 나트륨 아니었나요? 나트륨? 그럼 나만 알지 펩시콜라? 그럼 요게 되겠죠? 요거 C.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그 최각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거니까 6죠. 요게 되겠죠? 넘어갑시다. 3. 그림은 이미 원자 A씨의 전자배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이거는 8개, 10개, 12개의 원자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씨는 이미 원소기호이다. A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A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A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B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A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B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기억. A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여기 최각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요. 6개. 그럼 8개가 돼야 안정적인 거니까 A 2개, 이 두 마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8개가?
두 개가 겹치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개가 겹치면. 그래서 A2는 공유 결합을 하면 되겠죠? 그럼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여기 지금 A가 6개 있고 원자과 전자가 C는 원자과 전자 2개예요. 그럼 두 개가 그냥 여기 서로 딱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이온 상태로 결합할 수가 있겠다. A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B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A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B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여기 지금 8개가 되어야 되는데 6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전자가 더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로부터 두 개를 얻어버리면 이 B와 같이 그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는 배치 형상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답입니다. 4번 다음은 화학결합으로 생성된 세 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설탕,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각 쓰시오. 2. 고체 상태와 소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쓰시오.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각각 나눠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일단 염화칼슘이 되겠죠. 염화칼슘. 그리고 나트륨이 되겠죠. 이런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이 되죠.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고체 상태와 수용 상태에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은 설탕이 되겠죠. 5번 그림은 규산염 삼연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어떤 원소인지 A는 어, 규산염이니까 산소 원자가 될 것이고 가운데 B는 규소가 되겠죠. 6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단위체의 이름을 쓰시오. 기억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이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물질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런 것들을 뉴클레오티드라고 했었고 기억에는 당, 그리고 니은에는 염기, 이래서 염기 배열 순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당, 염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물질을 핵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 다음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A. 자유전자가 많으냐 전류가 잘 흐른다. B.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C. 어, 순수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 반도체 요 순서대로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이미 원소 기호이다. 보기 B이온과 D이온의 전자 배치는 A와 같다. 니은 C의 원자과 전자수는 D보다 3만큼 적다. 디귿 D와 E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D이온과 D이온의 전자 배치 P와 D 전자 배치가 A랑 같다. P의 이온 P이온은 A랑 전자 배치가 같을 텐데 D이온은 얘랑 전자 배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억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 C의 원자과 전자 수는 D보다 3만큼 적다. D는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 차이가 나죠. 3만큼은 맞아. 작은지 큰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과 전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적은 거지. 그렇죠? 그다음 D와 E로 이루어진 거는 여긴 어 마이너스 쪽, 여긴 플러스 쪽. 그래서 서로 이용결합. 아니 그게 아니라 전자 한 개. 여긴 전자 한 개만 얻으면 안정,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안정이니까 두 개가 서로 그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그림은 DNA와 RNA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DNA 나선형 구조, RNA 구조.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사이토신은 DNA는 있고 RNA에는 없다. 는 DNA와 RNA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다. 기억 사이토신은 DNA는 있고 RNA 아니죠. 다 있죠. 둘 다 있죠. 그다음에 DNA와 RNA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 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으로 세상 보기. 과학의 심리적 가치. 그림은 보석으로 사용되는 규산염 광물을 나타낸 것이다. 옥, 자수정, 루비, 사파이어. 심리적 가치가 있는 규산염 광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을 규산염 광물의 구조와 관련지어서 써보자. 아, 이거는 규산염인데 Si 그다음에 O로 이루어진 그 광물체인데 그 규산염 같은 경우 이 단위체가 SiO3연체가 있는데 그게
여러 방식으로 결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옥이 될 수도 있고 자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방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비상형 광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과학 유용성.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상태나 교통 상황을 감지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기능을 반도체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개하는 짧은 글을 써보자. 써보시면 됩니다. 과학으로 통하다. 첨단 과학. 달에 있는 원소를 찾아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는 과학기술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하기 어렵거나 희귀한 원소들이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원소들이 달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원소들이 달에 존재하는 위치와 존재하는 양을 알아내기 위해 달 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보낸 달 탐사선인 루나 프로스펙터는 달에 있는 원소 중에 KREEP의 분포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KREEP, 크립는 칼륨, K, 히토리 원소, rare earth elements 인 등을 따서 이름을 붙인 이름으로 이 중 히토리 원소는 지구에서 구하기 어렵지만 활용 가치가 매우 큰 원소이다. 2022년 8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되었다. 다누리에는 달 표면을 이루는 원소와 원소의 분포를 조사할 수 있는 분광기가 있다. 이 분광기로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검출해 달 표면을 이루는 원소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달의 원소 지도 제작과 달의 자원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누리는 달 주위를 비행하며 달 표면을 촬영하고 표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탐사 활동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의 희귀한 원소들을 달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달 표면의 원소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색으로 밝게 표현된 부분이 희귀 원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달 주위를 탐사 중인 다누리, 출처 항공우주연구원, 소통하기, 다누리의 탐사 활동으로 얻은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창의 프로젝트, 히토류 관련 1분 뉴스 만들기, 주기율표에서 히토류 원소, 어, 자, 첨단 기술의 핵심 히토리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원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히토류 등의 원소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중 히토류 원소가 전자제품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히토류는 대체 무엇일까? 히토류는 원자 번호 57번부터 71번에 속하는 란타넘족의 원소와 21번인 스칸디움 SC, 39번인 이트리움 Y를 포함한 17개의 원소 무리를 뜻한다. 이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히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전자기적 광학적 성질이 높게 반도체와 함께 첨단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얼굴의 히토류. 히토류는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하지만 히토류를 얻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도 많다고 한다. 히토류를 개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히토류는 채굴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심각한 산업재해를 일으킨다. 최근에는 극지방이 심해져 있는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부 국가는 히토류 개발 지역이 한정적이면 국가 간의 자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극지방의 히토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국가는 극지방의 히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 히토류가 사용되는 곳들은 많습니다.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스마트 기기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로듐, 이트리움, 세듐, 하이브리드 장치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광섬유에 사용되는 얼뷴, 이터뷴. 자, 히토류 개발과 관련된 1분짜리 뉴스 영상을 만들어보자. 히토류 조사하기 스텝 1. 모든 별로 아래 검색어를 활용하여 히토류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보자. 히토류 극지방 자원, 심해 자원, 친환경 자원. 스텝 2. 히토류 개발에 대한 의견 정리하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히토류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보자. 1분 뉴스 만들기 스텝 3. 1. 뉴스 영상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보자. 1. 만들고자 하는 뉴스 영상의 줄거리를 작성한다. 2. 영상을 촬영할 장소, 등장인물, 대본, 준비물, 주의사항 등을 정한다. 3. 촬영할 장면들을 간단하게 그린 뒤 각 장면에 대한 설명과 대사를 작성한다. 2. 모든 별로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뉴스 영상을 제작해보자. 두 얼굴의 히토류. 미래 핵심 광물로 뽑힌 히토류는 어두운 면도 존재하는데요. 히토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4. 영상을 공유하고 평가하기. 1. 모든 별로 만든 뉴스 영상을 공유 플랫폼에 공유해보자. 이 다른 모둠의 뉴스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보자. 평가하기, 지식이해. 주기율표에서 히토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과정 기능. 히토류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여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였는가. 가치 태도. 히토류 개발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였는가. 모둠 평가. 모둠원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 단원 통합하기. 단원 통합. 연관 개념은 정보와 디지털 기술 1단원에서 배운 것, 원소의 형성 2단원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별빛의 스펙트럼과 스펙트럼 관측에 대한 설명이다. 빛의 세기가 파장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의 구성 원소나 별을 구성하는 원소는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다. 별이나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할 때는 천체로부터 오는 빛의 종류와 세기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야 하므로 센서를 이용한다. 1. 스펙트럼 관측에는 어떤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해보자. 2. 센서를 이용하여 천체에서 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자. 광 센서를 사용을 해야겠죠? 장단점. 뭐 우리가 신호 전환에 있어서 정보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좋은데 좀 불완전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영역 통합. 1이 뭐였죠? 단원 통합. 이는 영역 통합인데 연관 개념으로는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를 이 단원에서 배웠고 발상과 표현을 우리 미술에서 배운답니다. 그렇겠죠. 자, 영역을 통합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 그러니까 과학과 미술을 통합을 하는데 다음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물불흙 공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질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 물불흙 공기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고 주세페는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왕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이런 이미지를 그렸대요. 이 작품에서 네 가지 원소를 활용해 어떻게 인물을 표현했는지 설명을 해보자.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렵네요. 이 작품이 그려졌을 때와 현재는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원소를 주기율표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토론 논술에 대해서 우주자원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주자원의 민간 소유권에 관한 글이다.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지구 생명체 탄생의 단서를 찾기 위해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이 2023년 9월 지구에 도착하였다. 우주공간은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켜야 할 영역이다. 우주조약에서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 미국이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지원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우주 자원 개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우주 자원에 대한 민간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까? 자, 논제를 들여다보기. 우주 자원의 민간 기업 소유권 인정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조사하여 간단한 문구를 써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다음에 자료 찾기. 우주 자원에 관한 민간 기업의 소유권 인정이 우주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조사해보자. 3. 토론해보기. 우주 자원에 관한 민간 기업의 소유권 인정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공유 플랫폼에 게시해보자.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반론과 질문을 댓글로 추가해보자. 자, 마지막입니다. 과학으로 꿈꾸는 과학과 직업에 대해서 미래의 핵심 기술을 이끄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자를 꿈꾼다면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반도체 설계에 대한 지식과 흥미가 있어야 한다. 또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택 과목으로는 물리학, 화학,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대학학과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에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그 과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자, 최근 가전, 자동차,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반도체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속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합한 지능형 반도체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상용화를 위한 융복합적 사고. 지능형 반도체 개발의 핵심 기술은 빠른 연산과 소형화, 저전력화이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식, 추론, 학습, 판단 등의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업무를 한다. 또 완벽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병렬 컴퓨팅 기술의 고도화와 초고속 메모리 시스템의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도 연구한다. 따라서 지능형 반도체 개발자는 반도체 분야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재 등을 융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 지능형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 에너지, 범죄 및 재난 방지 등의 공공 분야에도 지능형 반도체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이죠, 예상.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읽는 거 듣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